바쁘던 시간을 뒤로하고 진정한 쉼과 행복을 찾아가는 은퇴자의 안식처라는 제목으로 감성적인 서론부터 현실적이고 전문가적인 인사이트를 담아 은퇴 준비와 은퇴 후 삶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볼게요. 바쁘던 시간을 뒤로하고 진정한 쉼과 행복을 찾아가는 은퇴자의 안식처. 여러분, 혹시 문득 이렇게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내가 이렇게까지 달려온 이유가 뭐였을까? 라고요. 젊은 시절부터 쉼없이 달리고 또 달리며 쌓아온 성과와 경험들. 하지만 어느 순간 정신없이 지나온 시간이 무색하게 느껴지고 이제는 정말 나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오는 순간 말이죠. 바로 그때가 은퇴를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는 시점입니다. 은퇴는 단순히 직장에서 물러나는 일이 아니라 삶의 무대가 바뀌는 거대한 전환점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시기를 맞이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참 복잡해요. 어떤 이들은 설렘과 기대감으로 가득하지만 또 어떤 이들은 막막함과 두려움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특히 오랜 시간 바쁘게 살아오다 갑자기 느껴지는 멈춤은 생각보다 크게 다가오거든요. 내가 앞으로 어디서 어떻게 살아야 하지? 이제 뭘 하며 시간을 보내야 할까? 이 모든 시간을 견딜 만한 안식처는 어디에 있을까? 이런 고민들은 누구나 공감할 만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그런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지면서 은퇴 후 삶에서 꼭 필요한 안식처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해요. 삶의 질을 좌우하는 집, 그 공간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현실적인 사례와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차근차근 풀어가겠습니다. 은퇴 후 집은 단순한 거주지가 아니다. 은퇴 전까지 우리는 집을 단순히 잠만 자는 곳으로 생각하기 쉽죠. 출퇴근하랴, 아이들 챙기랴, 각종 일상을 소화하다 보면 집은 그냥 피곤한 하루를 마무리하는 공간에 불과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은퇴 후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집은 곧 내 인생의 중심이자 나 자신을 위한 쉼터가 됩니다. 이 시기에는 신체적, 정서적 변화도 많기 때문에 생활 환경이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죠. 예를 들어 접근성이 좋은 위치에 있느냐, 무리 없이 집 안팎을 이동할 수 있는 안전한 구조인지, 주변에 적절한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있는지 등 작은 부분 하나하나가 하루하루의 행복과 직결됩니다. 또한 은퇴 후 집은 내가 좋아하는 취미를 즐기거나 새로운 도전을 시도하는 활동의 장이기도 합니다. 정원 가꾸기, 그림 그리기, 요가, 독서, 작은 창업까지. 이런 활동이 가능한 집이라면 심리적 만족감이 더 커질 수밖에 없죠. 현실적인 사례 60대 부부, 마음 편한 전원주택에서 찾은 행복. 경기도 외곽에 사는 62세 김씨 부부 이야기를 해볼게요. 두 분 다 은퇴 후 도시의 바쁜 삶에서 벗어나 한적한 전원주택으로 이사했는데 처음에는 적응이 쉽지 않았대요. 그러나 몇 달 지나면서 신선한 공기, 조용한 환경, 그리고 마당에서 직접 채소를 가꾸는 소소한 일상이 큰 위안을 주었죠. 특히 김씨 부부는 주변의 비슷한 연령대 이웃들과 자연스레 모임을 가지며 정서적 유대감을 쌓았어요. 은퇴자 커뮤니티가 형성되면서 외로움도 덜고 건강관리 정보도 자연스럽게 공유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이어졌죠. 이처럼 집이 단순히 머무는 곳이 아니라 삶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 공간이 되었습니다. 현실적인 사례, 이 서울 아파트에서 맞춤형 리모델링으로 새 삶을 연 70대 박씨. 반면 서울 도심에 사는 70대 박씨는 집을 바꾸지 않고 내부를 리모델링했어요. 오래된 아파트였지만 노인 맞춤형으로 욕실과 주방을 안전하게 재설계하고 계단 대신 슬라이드형 손잡이와 낮은 문턱을 설치했죠. 덕분에 집 안에서 이동이 편해지고 넘어질 위험도 크게 줄었습니다. 박 씨는 집 안에서 요가도 하고 손주들과 더 자주 만나면서 활기찬 은퇴 생활을 이어가고 있어요. 이런 사례는 꼭 집을 옮기지 않아도 내게 맞는 집을 만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몸과 마음에 맞게 공간을 바꾸는 것이 곧 삶의 질을 높이는 투자니까요. 현실적인 사례, 삼부산 해안가, 작은 오피스텔에서 도시자연 조화 찾은 55세 이씨. 마지막으로 55세 이씨는 부산 해안가, 작은 오피스텔을 구입해 은퇴 준비를 하고 있어요. 도심에서 가까우면서도 바다가 보여 마음이 편안해지는 곳인데 무엇보다 접근성이 뛰어나 병원, 시장, 대중교통이 모두 가깝죠.
이 씨는 아직 직장을 다니고 있지만 은퇴 후에도 일과 여가를 자연스럽게 병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만족해해요. 도시와 자연의 균형을 맞춘 주거 환경이 은퇴 생활을 준비하는데 중요한 요소임을 증명하는 사례입니다. 전문가 인사이트 은퇴 주거 이렇게 준비하자.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은퇴 주거를 고를 때 몇 가지 중요한 요소를 권합니다. 첫째, 안정과 편의성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계단이나 미끄러운 바닥, 높은 문턱 등이 사고 위험을 높일 수 있어요. 그래서 평평한 바닥, 넓은 복도, 미끄럼 방지 마감재가 필수입니다. 또한 화장실과 주방에 손잡이 설치 등 노인 맞춤형 설계가 매우 중요하죠. 둘째, 위치와 커뮤니티입니다. 가까운 병원, 마트, 대중교통 시설이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또 이웃과 교류할 수 있는 커뮤니티가 있으면 외로움을 예방하고 정신 건강에도 좋습니다. 은퇴자들이 모이는 문화센터, 동호회, 취미 클래스가 가까이 있으면 더할 나위 없죠. 셋째, 적절한 비용과 경제적 안정성입니다. 무리한 대출이나 과도한 비용 부담은 오히려 노후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은퇴 자금에 맞는 합리적인 집을 선택하고 관리비와 유지비도 꼼꼼히 따져야 해요. 넷째, 나만의 취미와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한 공간입니다. 집은 단순한 거주지가 아니라 삶의 무대입니다. 나무를 심고 가꾸거나 서재를 꾸미거나 손님을 맞을 수 있는 넉넉한 공간 등 자신의 생활 방식을 반영해 공간을 설계하면 만족도가 훨씬 높아집니다. 공감으로 마무리하며 은퇴 후 집은 단순히 사는 곳을 넘어 사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바쁘게 살아온 시간을 뒤로하고 진정한 쉼과 행복을 찾아가는 은퇴자에게 집은 마음을 편히 놓을 수 있는 안식처이니까요. 혹시 지금 이 글을 읽으며 나도 언젠가 이런 집에서 살고 싶다거나 지금 내 집에서 어떻게 하면 더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셨다면 그 자체로 큰 첫걸음을 뗀 거예요. 누구나 완벽한 집을 단번에 찾을 수는 없지만 작은 변화와 준비가 쌓이면 분명히 나만의 안식처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사례들과 전문가, 인사이트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진짜 중요한 건 집이 아니라 그 안에서 나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니까요. 앞으로도 내 삶에 공감하며 편안하고 행복한 은퇴 생활을 응원합니다. 앞서 은퇴 후 안식처로서의 집에 대한 감성적이고 전반적인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이번에는 전문가 시각에서 좀 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부분들을 자세히 풀어볼게요. 현실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사례와 팁도 충분히 담아서요. 은퇴 후 주거 공간을 선택하거나 준비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바로 안전과 접근성이에요. 예를 들어 넘어짐 사고는 65세 이상 노인 사망 원인 중 3위를 차지할 정도로 위험한데 실제로 집 안에서 발생하는 사고가 많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집 안에 계단이 많거나 바닥이 미끄럽다면 치명적인 위험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평면 구조, 즉 무장의 설계를 추천합니다. 계단 대신 경사로, 바닥은 미끄럼 방지 소재, 그리고 넓은 복도와 문폭이 중요해요. 실제로 70대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이런 무장의 설계가 된 집에 거주할 경우 낙상 사고가 40% 이상 줄었다는 통계가 있어요. 안전한 집은 결국 건강한 노후의 첫걸음인 거죠. 또 욕실과 화장실은 특히 중요합니다. 욕조 대신 샤워 부스가 있거나 손잡이와 의자가 설치되어 있다면 혼자서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전문가들은 은퇴자용 집을 고를 때 욕실 바닥도 미끄럼 방지 마감재인지 꼭 확인하라고 조언합니다. 다음으로는 주거 위치와 커뮤니티를 살펴볼게요. 아무리 좋은 집이라도 주변 인프라가 부족하면 불편함이 크거든요. 은퇴자는 병원, 약국, 슈퍼마켓, 대중교통과 가까운 곳을 선호하는데요. 실제로 은퇴자 주택 선호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8%가 의료기관 접근성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았어요. 또한 이웃과의 교류가 가능한 커뮤니티가 형성된 곳이 정서적으로 훨씬 안정적이라고 합니다. 독거 노인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는 만큼 이웃과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은 꼭 필요해요. 커뮤니티 센터, 주민 모임, 취미 교실 등도 중요한 요소죠. 예를 들어
경기도의 한 신도시에서는 은퇴자를 위한 커뮤니티 주택 단지가 조성되어 있는데, 이곳에 거주하는 분들은 정기적인 모임과 취미 활동을 통해 외로움을 크게 줄였고 심리적 건강도 눈에 띄게 좋아졌다는 사례가 있어요. 경제적 부분도 무시할 수 없죠. 은퇴 후 주거 비용은 단순히 집값뿐 아니라 관리비, 공과금, 유지보수 비용까지 감안해야 해요. 통계에 따르면 은퇴자의 평균 월 주거 비용은 전체 생활비의 3,040%를 차지할 정도로 큰 비중입니다. 따라서 처음 집을 고를 때 총 소유 비용 TCO, 토털 카스트 오브 오너십을 고려해야 해요. 예를 들어 신축 아파트는 관리비가 비쌀 수 있지만 유지보수 비용은 적은 반면, 오래된 주택은 관리비는 적지만 잦은 수리가 필요할 수 있죠. 집의 구조와 재료, 위치에 따라 이 비용 차이가 상당하니까요.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은퇴자를 위한 정부 지원 주택이나 세제 혜택도 있으니 미리 꼼꼼히 알아두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에서는 은퇴자 대상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거나 저소득 은퇴자에게는 주거비 지원 정책이 운영되고 있어요. 집 내부 공간을 꾸미는 팁도 알려드릴게요. 은퇴 후에는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므로 나만의 취미 공간을 만드는 게 심리적으로 큰 도움이 됩니다. 가령 작은 서재나 화초 가꾸기 공간, 간단한 운동 공간 등인데요. 공간이 넉넉하지 않아도 벽면 선반이나 접이식 가구를 활용하면 충분히 만들 수 있어요. 조명도 중요한데 나이가 들수록 밝은 빛을 필요로 하므로 조명은 넉넉하게 설치하는 게 좋아요. 자연광이 잘 들어오는 창가 쪽에 독서 공간을 만드는 것도 추천합니다. 그리고 음향 시스템을 갖춰 음악을 듣거나 좋아하는 방송을 편하게 즐길 수 있으면 정서 안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주의할 점을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은퇴 전부터 집에 대한 고민을 미리 시작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은퇴가 가까워지면 체력과 건강이 급격히 달라질 수 있어 막상 집을 바꾸거나 리모델링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따라서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에 자신의 건강 상태와 경제 상황을 고려해 주거 환경을 점검하고 필요하면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는 게 가장 현명합니다. 요즘은 시니어 주택 컨설팅 서비스도 있으니 적극 활용해 보세요. 이렇게 보면 은퇴 후 좋은 집이란 단순히 예쁜 집이나 넓은 집이 아니라 안전하고 편리하며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주는 공간이라는 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그런 집은 미리 준비할수록 더 완성도가 높아집니다. 여러분이 어느 곳에서 어떤 집을 고르든 오늘 말씀드린 안전, 접근성, 경제성, 취미와 커뮤니티, 그리고 미리 준비하는 자세 이 5가지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의 은퇴 후 삶이 더 편안하고 행복해질 거예요.